남북이 함께하고 세계가 함께하는 힐링 프로젝트. 스타클럽 통일은 문화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우리 정현 씨네는 아직도 북한에 가족이 좀 있습니까? 네, 북한의 가족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죠. 네, 저희 이제 아빠가 6.25 전쟁 당시에 소대장이셨어요. 전후에 30년을 군복무 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의 대령보다 한 반급 정도 높으셔요. 그런 분이 이제 군에서 퇴직을 하시고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국가에 쌀이 없고 퇴직금을 줄 돈이 없어요. 아버지의 한 끼가 어떤 식사였냐면은 아까 연서 씨가 말하던 국수 한 사리가 도시락 하나 그저 그 두께의 고만한 크기가 라면 사리 한 두 개 정도의 고만한 규격이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물에다 불리면은 국수오리가 한 5, 60오리 많아야 100오리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짧은 것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한 끼가 국수오리 20오리에서 30오리 정도에다 풀을 넣어서 끓이면은 국수오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맨 국수만 먹으면 한 두석가치 정도면 끝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나 불려서 잡수려고 풀을 섞어서 죽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죽도 한두 끼는 끼니로 때울 수 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저희 아빠가 그렇게 3년 반을 유지하시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언제? 그 당시에 아빠가 68세였어요. 네. 지금 저희 나이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청춘이죠. 청춘일 그런 나이에. 그리고 한생 군복무 하셔서 체력이 참 좋으시거든요. 키가 1m 86 정도 되거든요. 아주 키도 크고 그런 분인데 정말 제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바로 중국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갔다 온 그날로 쌀밥을 지어가지고 아빠 묘소에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잡수고 싶어 하시던 아빠가 그 군모, 철갑모에 훈장이 넘쳐나요. 다 담지 못해요. 그 많은 훈장을 누가 다 가져가고 여기다가 쌀을 하나만 담아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시던 생각이 막 눈에 선해서 중국에 제가 갔다 온 날로 쌀밥을 해가지고 아버지 묘지에 올라갔는데 아빠 묘지에 놓고 한정없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노래하시면서 외우시던 그 귀중한 훈장들 다 가져가고라도 쌀 한 바가지 여기다 담아줬으면 하시던 그 쌀로 밥을 지었어요. 비록 내 나라 쌀은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온 쌀이지만 아빠 드시라고. 그리고 아빠 무덤에다 놔드리고 그 땅을 파고 그 밥을 다 묻어드렸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오자마자 이제 작품을 아버지의 철갑모라는 그런 제목으로 작품을 하나 썼는데 이 밥이 그리워서 그렇게 하소연하시다 돌아가신 아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 가을이 오면 참 가슴이 너무 시려요. 사실 가을이 가장 열매를 거두면서 좀 풍요를 누릴 때인데 거꾸로 북한에서는 정말 가을이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게 너무 참 상징적이고 아까 말씀한 그 철갑모 속에 그 가득 찬 훈장이 한 줌의 쌀만큼도 못할 그런 평생을 살아온 것이 기근으로 끝났다는 게 참 너무 사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혜경 씨는 좀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중국에 와서 자본주의를 맛보고 다시 북한에 갔을 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8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충성했었고 일단 그 사회에서는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 생활도 했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지금까지 내가 배워오고 내가 느꼈던 게 잘못된 거란 걸 알았어요. 모순점이 있다는 걸.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떤 대목이 틀리다는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의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네, 북한은 오로지 출신 성분만 따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의 대가가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 옆에 나라인 중국이라는 것도 가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일 나가도 국가가 쌀도 안 줬고 월급도 안 줬고 그런데 무조건 나오래요. 안 나오면 어떻게? 노동 단련돼 보내요. 이게 완전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왔었고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네, 체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또 아닌 거예요. 계속 북송하고 그래서 제 정말 몸을 숨길 데가 없었고 그 당시에 정말 인연이라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 남선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사회도 있냐? 그러면 나랑 같이 남선 대한민국에 가자. 그래서 저는 처음엔 안기부 사람인 줄 알고 아, 이 사람 무슨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당시 그분이 연길에 교회가 있었어요. 하루 주말에 저랑 같이 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랑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때? 아니었는데 제가 그 친구분이 같이 한번 같이 가자. 인도에서. 인도에서 같이 갔다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연결해서 진짜. 참 잘 그래서 그 당시 불러주신 거죠. 저희 택한 데 있어. 그분의 뒤를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인연 쫙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 옆에 단단히 버티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치, 얼마 이뻤겠습니까? 지금도 단단히 이쁜데. 버티고 계십니다. 네. 속초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가을을 참 행복했던 추억보다 불행했고 참 안타까웠던 이 추억들이 많았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단풍놀이 간다, 단풍 구경 간다. 일부러 사람들이 주말이면 즐기려 다니고 처음엔 신기했어요. 뭐 누워서 가만히 눈 창문 열고 내다봐도 단풍이 가득한데 왜 일부러 산에 가지? 네, 저 사람들 차비 들이고 차비 들이고 연료 돈 들이면서. 들이면서 왜 산에 가지? 그랬어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3, 4년이 걸렸어요. 돈이 많아서 그걸 안 했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도 주말이면 단풍놀이 가고 그들과 함께 버스에 실려가고 고속철을 타고 있고 그런 정말 전 천상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단풍놀이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존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눈앞에 아무리 정말 금수방산이 있어도 나와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우리도 그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차량이 2천만 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당 2대씩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자기들 생활 여유가 생기고 주말이면 5일 근무제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가을 하면 어디 놀러 갈까? 항상 관심거리 있는 대목들이 보면 전국의 유명한 명산 어딘가 이런 거 뭐 신문에 보도되고 이게 우리한테는 결국 뭐 삶의 이유다 생각돼서 이렇게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방송에 단풍이 어느 산은 언제부터라고 다 알려주기까지 하잖아요. 네. 전 참 그거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꽤 많이 발전했고 풍요로워졌다는 걸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저 북한 가서 이렇게 평양 시민들이 한 10만 명 나와서 환영했잖아요. 네. 그 뒷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새벽 1시부터 와서 기다리셨대. 1시부터 준비해서 저도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당연하죠. 식사도 당연하죠. 못하고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저희는 네. 그 행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얼마나 제대로 고생했을까. 없는데 그러니까 먹을 거 얼마나 물도 연동이 못 안 가져가고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면서요. 목사님 움직이지 이로 못하고 행사했다네. 도로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굶으면서 그러고 자기 계셨으니까. 구간에 꽃을 밤새가지고 꽃을 한 송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마 문 대통령이 이번에, 그거 알았으면 그렇게 손 안 대통령님이 들었을걸요. 오실 때 송이버섯 2톤 어. 이상 가족분들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네. 4,000명한테 드리라고 어.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딱 그 뉴스를 듣는 순간 그 생각했어요. 저 2,000톤, 아니 2톤을 만들겠다고 그 얼마나 북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산을 올랐을까. 그렇지. 저희는 배고프면.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해서 매 1인당 1년에 2kg씩 국가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 못 바치면 또 비판받고 돈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당 그거 딱 조직에서 듣는 내려 순간 먹이니까 네.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정기버섯. 속상했어요. 예. 받는 보수를 사람은 받는 것도 즐겁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저거 하겠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다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시위지. 이 나는 톤이라는 나는 건 성의 표시를 했나 본데 솔직히 그게 북한 사람들이 다 진짜 피땀으로 피땀이지. 짜낸 그럼요. 송이버섯이거든요. 그렇- 그게. 아유 어쨌든 가을 이야기 하니까 네. 남북한이 가을 너무나도 대조되지. 북한은 먹을 것을 찾아서 훔쳐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조절해야 그러나 이 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정말 이 풍요함 속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아름다운 구경 다니고. 다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히 축복 안에 대조되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면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목사님하고 네.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는 미리 온
통일의 미래들입니다. 먼저 온. 그리고 오늘 이 북한의 언니들하고 함께 남북한의 가을을 다 체험한 저희들과 함께한 남북한 가을 이야기, 또 소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신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차피 다 그 동일한 북한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21세기에 들어서 이 시대에 이런 어떤 고난의 과정을 겪은 민족이 과연 우리 북한 말고 또 있나?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때는 이제 그게 가슴이 아프다가도 이해 안 되는 차원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남쪽에서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 계속 뭐 지방을 뺀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사회 이슈가 돼 있는데 너무나 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근데 그렇죠. 분명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우리 설립했지만은 한국이 1948년도에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라는 어떤 그 의미는 네. 메시지는 분명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설립되면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에서 통째로 나라를 바치는 기도를 드렸다고요. 네. 저쪽은 유물주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기반에서 어떤 혁명의 기치를 들었지만은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다. 아멘.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국리민복과 통일이에요. 근데 국리민복은 왔어요, 축복대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통일이 곧 온다고 믿는데 네. 참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쉽지는 않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가진 그 고난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자원입니다. 아멘.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시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해도 유익을 받는데 이 거의 2,300만이 함께 당한 고난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신앙만 잃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하고 그릇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의 어떤 지식과 자본이 들어갈 것이고 북한의 어떤 영성, 하나님 앞에 견딘 그 인내의 영성, 이게 아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우리 은수 씨는 중국에서 북송 경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을 어떻게 떠났는지 한번 과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을 떠나게 된 동기는요. 이제 언니들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살기 힘드니까 생존을 찾아서 중국에 이제 그 거모들이 계세요. 거모들 계시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오자.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 연설에서 쏙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간다? 이거는 정말 생각조차도 상상도 못하고. 어디가 고향이라고 그러셨죠? 저희 함경남도 단천. 단천. 네. 단천 단천적이니까. 비난로 공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갔다 온다라고 하면 완전히 반역자, 민족 반역자. 그렇죠. 이렇게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 간첩이래. 이 정도로 사람들이 빨간 딱지가 굉장히 빨간 딱지가 완전히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중국에 친척들이 엄청 많아도 감히 뭐 넘어갈 생각 같은 거는 못했죠. 변경지대하고 또 평가를 다르게 그렇죠. 보는구나. 네, 내륙 틀리게 보는 지방에서 한 거예요. 걸. 좀 변망하고. 음. 근데 이제 들어가서 도움을 받자고 보니까 그 도움이 언제 나한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중국에 있다가 저 북한으로 나온 남자가 있더라. 중국에 2년 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를 지고 무작정 따라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연길역전 앞에 왔는데 그 들어갈 때는 99년도 제가 11월 19일에 넘었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얼마나 북한 쪽이 춥고 살얼음이 때. 그러니까 살얼음이 싹 졌는데 거기를 지금 옷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그리고 넘어왔는데 넘어오니까 넘어온다는 거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건넜죠. 도강했던 얘기. 도강을 했죠. 도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 넘어오니까 온 몸이 다 그저 사락사락 살얼음. 압록강을 거신 거예요? 두만강으로. 네, 두만강. 물이 깊었어요? 물이 처음에 이제 우리 쪽은 좀 이렇게 허리로 넘더라고요. 그리고 저 중국 쪽 가서는 발목이 오더라고요. 다행히도. 물것을 너무 잘한 거죠. 물것을 잘못하면 휙 하고 잠겨서 떠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넘어와서 마침 고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고모가 받는데 저는 너무나도 행운아인 게 고모님이 이제 연길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주요. 그리고 그 사촌 오빠가
너무 희한한 게 한국에 일하러 나오셨다가 음. 여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음. 전도사로 음. 북한 사역으로 또 중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딱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벽에 딱 들어서자마자 고모하고 사촌 오빠가 저한테 시커먼 책을 하나 딱 내 앞에 놓으면서 저 모르잖아요. 뚝보기 시커먼 책을 딱 저 앞에 딱 놓으면서 여기도 택한 백성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딱 펼치면서 십계명을 저한테 펼쳐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의 의심도 없이 제 마음에 그대로 와서 콱콱콱콱 박히는 거예요. 와,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의심스러워요. 제가 왜 이럴까요? 예?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정말 꿀보다도 이렇게 달콤한 정직한 이런 말씀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달고 엄마 고모 너무 말씀이 진짜 너무 괜찮은 말씀이네. 앞장이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신. 대단하다. 저요 그 장세기를 읽어보면서 그게 하나도 의심이 안 갔어요. 저는 어째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체 사상하고 대조해 보지는 않았어? 해서는 안 해보고 왜서 또 그렇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3개월을 먼저 이제 들어왔다가 제가 나갔어요. 3개월을 그러니까 저 고모네 집에 들어왔다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세뇌 교육을 받은 게 있잖아요. 삼천리 공수강사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고 뭐 산 좋고 물 좋고 이러면서 교육을 받은 세뇌 교육이 있었는데 설마 전 세계가 다 우리와 비슷하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더 낮게 살겠지 이런 생각이 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세상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잖아요.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어? 교육을 느낌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삼천리 공수강산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나무 한 대, 풀 한 포기도 없는 나라가 뭐 아름다운 나라고. 그거지, 그거지, 바로. 먹을 게 없고 굶을 그렇죠.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 백성이 뭐가 살기 좋은 나라. 근데 그 아름다운 조국을 오보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셨다 이런 것까지는 대조함에 생각 안 해봤어? 아니요. 저는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너무 이제 교육을 우리가 틀린 교육을 받았구나. 쟤네가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받은 거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아마 이제 성경책을 딱 보는 네. 순간에 스펀 그대로 스펀지 같이 흡수가 됐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저는 하나의 의심도 없이 지금 현재도 의심이 없어요. 그대로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말 예정된 백성이고 네. 성령이 일하신다는 게 성령이 무슨 다른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게. 근데 그게 이제 가장 그러면서- 선택받은 백성이죠. 예, 그러면서 저는 더군다나 말씀을 딱 제가 받았잖아요. 성경책을 딱 처음에 가자마자 저는 성경책을 받아놨잖아요. 진짜 이거 거대한 축복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세상에 못 나가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았어요. 지하교회 있잖아요. 네. 오케이. 저는 처음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들 교육받은 게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얘네가 저 내려와서 우리 북한 사람들 엄청 많이 죽이고 해가지고 남한 사람만 보면 너무 무서운 게 있었잖아요. 주적관념. 네, 연길 역전 앞에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라 저 벤츠에 저기 남한 사람 벤츠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얼굴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딱 달려갔잖아요. 거꾸로네. 저 사람이 나를 우리는 그때 북한 가면 저 반동만 북한 사람이 무서웠는데. 저 사람이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알고 나를 죽일까 봐 그런 무서운 생각에 제가 막 얼굴을 이렇게 하고 막 날렸거든요. 제가. 귀엽게 그런데 이제 지하교회 오면서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 한국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그 말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 말투가 막 너무 진짜 막 인자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교육받았던 남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아니 또 우리가 교육받은 거 또 틀리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북한은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지하 교회로 저는 돌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탈북에서 넘어오면 발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축복받았어요. 하나도 세상에 나가 살지 않고 8시간 동안 4년 반 동안 있잖아요.
성경 말씀만 어떡 통독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특별한 축복이다. 우리 어떻게 통독했냐면 어. 우리 북한에서 완전 군대와 같은 어, 기울 속에서 음. 어떻게 하던가 하면요. 저희들 책임진 그 전도사님들이 음. 새벽 5시간 무조건 딱 음. 기상시켜요. 음. 어.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켜요. 음. 새벽 기도를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세수하고 밥을 차려놓으면 8시 반까지 딱 밥 먹는 시간이에요. 9시부터 딱 무릎을 꿇고 앉고 8시간 동안 성경 통독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진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조선족 조선족이. 조선족 조선족들도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이 전면에 사람들이 나서긴 전면에 어려워요. 못 나서 중국에는. 아, 그렇구나. 구원은 한국 선교사들이 구원은 하시고 해주시는데, 정말. 그리고 이제 그 관리는 조선족들이 그래. 하고 그 안에서의 그 시스템은 음. 또 북한에 지정해주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예. 지금 시진핑이가 그걸 이제 공격을 하고 진짜 추방시키는 예,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예, 그랬어요. 힘들어.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 성경 통독 100독씩 한 사람이 백독. 있어요. 100독을 하면 어떤 저 봤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가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겠습니다.